전망으로는 온라인 도매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지금 현재의 도매 시장은 경매 장소가 아니라 물류 거점으로서 기능을 하고 역할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 가서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느냐 이런 정보일 것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카미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71개 농산물에 대해서 그 매일매일 소비자 가격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그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 이 카미스에 의하면 오늘 소비자가가 6,700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점포에서는 1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제일 싼 업체에서는 3,980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가만 제시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는 10,000원인데 우리 동네는 3,000원인데 이제 이렇게 정보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거를 아예 대국민 앱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어디 가면 얼마다 그래서 투명하게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하면 소매 유통 단계까지도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하는 일들을 좀 막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라든가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도 보다 확장해서 다양한 유통 경로를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이 안정되지 않으면 유통구조가 아무리 효율화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이 중요하고 이것이 생산자들한테도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지 채소 같은 경우에 신규 재배 적지도 확보하고 과수나 시설 채소의 스마트 생산단지도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 계획을 미리 생산자하고 정부가 세워서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생육 관리를 해나가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 생육 관리를 하기 위한 지원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저 하정우 수석 어디 계세요? 네, AI 수석입니다. 이거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떤 살림사 하는 사람이 내일 저 손님 몇 명 와가지고 비빔밥 해야 되는데 재료가 뭐가 필요하고 어디서 사면 가장 싸게 사고 어디다 주문하면 되고 이런 거를 이런 게 인공지능화하기 딱 좋은데 이런 걸 아까 앱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앱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면 더 유용해질 텐데. 네. 이거 국민들이 예를 들면 내가 앱 들고 다니다 전화기 들고 다니다가 틱 눌러서 저기 가장 싼데 어디 찾아가지고 저 시금치하고 몇 인분 김밥 쌀 거 저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가 막 찾아가지고 할까요? 물으면 이렇게 눌러서 할 수 있는 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개별 모듈들은 다 있습니다. 아마 이미 커머스 앱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농식품부에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해주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100%짜리는 다 아니더라도 몇몇 영역을 좁혀 놓는다면은 내년 내후년 정도의 시범 서비스는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세상 모든 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마스크 공급 시스템 만들려고 데이터 개방했더니 거기 5일 만에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부분은 로직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를 해야 되고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고객 가격한지 아닌지 거기에 어떤 요리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데에서의 풀어야 될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 거고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린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물어봅니까? 경상도식으로 할까요? 제주도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김치김밥 불고기 김밥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가능하죠. 예, 실제로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써보면 레시피 가르쳐달라면 제법 잘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개별 재료로 연동하는 이런 부분들 추가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떤 프로토타입 정도의 서비스는 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략이 통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준비부 한성수입니다.
궁금해하시는 것이 가격을 비교하는 뭐 가격 비교도 해야 되고 품질 비교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음식 하면 종류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농산부 장관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산지의 가격들이 데이터로 올라오기만 하면 지금도 제공은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들이나 각종 사이트들에서 다 올려놓은 가격 정보들을 비교해주는 것들은 지금도 다 되고는 있고 그걸 담아서 레시피 DB까지 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지금 인터넷 서비스 있는 걸 다 긁고 모으면 어느 정도는 약간 품질은 낮겠지만 가능은 네, 그거는 이미 데이터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획만 좀 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정부에서 그 일종의 뭐 기초 데이터를 다 열어주고 네. 우리가 그걸 만들면 사고가 나니까 네, 민간에 예. 공모를 해가지고 예. 그 되면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도 일부 투자하고 해서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농산물 거래 시스템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 한성수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 데이터들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API나 MCP 이런 것들 연결하고 약간 에이전트에 가까운 것들은 민간에서 빠르게 구축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2년 후 이러지 마시고요. 2년 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가능하면. 네. 네. 가능하면 좀 단계별로. 대통령님. 적재시입니다. 네. 그런데 농산물 쪽이 사실 공산품하고 너무 달라서 네. 어떤 뭐 사과만 해도 선도 지역 여기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죠. 제품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러기에는 매우 어려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B2B로 할 때 도매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소매당 단위로 하면은 이거는 수만 그런 가구가 필요해서 아니 그 케이스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제품하고 소매 단위로 가격을 확인하고 이런 것조차도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렇죠. 아니 근데 아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그건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냥 판단도 스스로 알아서 하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확보가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쉽게 하고 이런 건 좋은데 데이터 자체가 그 데이터가 양질의 부족한 데이터 게 자체가 문제죠. 농수산물은 그렇게 다른 분야보다 훨씬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저희가 지금 앱을 개발하는 건 내년까지는 앱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도매 가격들은 매일매일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 네. 위주로요. 예. 근데 앱을 개발하는 건 좋은데 네. 아마 각 부처 단위로 국민들이 필요한 앱을 만들면 앱을 고르는 앱이 필요할 거죠. 아, 예, 예. 네, 그걸 통합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그 말. 네, 실제 농식품부 쪽도 마찬가지고 AI 전략위원회 어차피 당장 본가가 네. 있으니까 민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나는